제가 맡은 순서는 저희 터무니 있는 집 일종의 사업보고입니다. 그래서 2023년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떤 것들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고요. 네, 터무니 있는 집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터무니 있는 집이 무엇인가, 터무니없는 주거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뜻이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터무니있는 밑자리를 만들어준 대안적 시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자와 청년들이 있고요.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은 출자금으로 청년들이 살는 집들을 같이 함께 마련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터무니 있는 집은 아까 15호까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입주한 거는 14호고요. 올해 이제 두 개가 더 입주를 4월과 5월, 아마 4월, 5월 때 해서 두 개가 더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총 이제 좀 있으면 16호까지 실제 입주를 이제 하게 되고요. 거주 인원은 약 70에서 80명 이렇게 사이가 됩니다. 위치를 보시면 주로 이제 강북구랑 도봉구, 성북구 이쪽에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로구, 그다음에 은평, 그다음에 저기 강 건너 관악구 봉천에도 있고요. 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계약이 종료됐지만 부천에도 있고 현재 시흥에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지역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하는 청년 단체들은 총 18개 청년 단체, 이제 앞으로 입주하게 될 두 단체까지 포함해서 총 18개 단체가 터무니 있는 집에 지금 살고 있고 살기도 했었고 해서 총 현재 18곳이 되고요. 사실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소개는 다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다양한 청년 단체가 있다, 터무니 있는 집에. 그리고 현재 터무니 있는 출자금은 누적으로 현재까지 8억 7,391만 1,415원, 2022년 2월, 12월 말 기준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168명이었고 출자 단체가 총 16곳 해서 이렇게 이 출자금을 모았습니다. 밑에 있는 개인 출자자들까지 다 저희가 쓰지는 못했고 단체 출자자만 좀 썼습니다. 총 16개의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출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제 출자금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자를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해에 2억 6,380만 원을 출자금을 모으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누적으로 해서 2019년에 4억, 그다음에 2020년에 7억 3천, 그다음에 2021년에 8억 2천, 8억 7천 이렇게 해서 쭉 누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신규 매년 2억 6천, 1억 3천, 이게 신규 출자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게 더하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상환 출자금은 이제 저희가 3년 혹은 5년 이렇게 약정해서 저희가 출자금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제 2021년까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환된 게 2020년은 3,200, 2020년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올해 들어서 상환하는 게 좀 많이 6,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들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거기 다 이제 딴 데로 쓰실 분들도 계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터무니 있는지 뭐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출자금을 보시면 쭉 이렇게 늘어나다가 2021년도부터 사실 출자금이 좀 많이 줄었고, 작년도에는 4,300만 원 이렇게 신규 출자금 됐고요. 작년에 보면 이게 역전이 됐죠. 그래서 사실 상환된 금액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작년 처음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상환된 금액을 빼고 순 출자금을 보면 2021년은 7억 7천이었다가 7억 5천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희망아지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의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뭐 좀 사업들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막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뭐 새로운 출자 운동 이런 거 하기에도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2023년도에는 또 새롭게 또 이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지출은, 그래서 실제 그러면 주택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14호까지 입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호별로 보증금 들어가는 규모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민간 전세로 해가지고 지금은 1억 2천으로 3를 못 구하죠.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워낙 전세 시장이 좀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하여튼 1억 2천, 뭐 1억 1천
1억 3천 이런 것들은 민간 전세에 있는 전세 시장에서 있는 주택들을 구했던 거고, 그리고 5호부터는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하는 그 희망아지트 사업 통해서 사실 한 호의 보증금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사실 그 하는 거에서 리모델링한 주택을 굉장히 적은 시민 출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호별로 뭐 적은데 뭐 1억 6천 정도의 보증금으로 앞에 마당이 있고 옥상이 있는 아주 좋은 주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가 사용료 받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들어가도 SH 월세를 내고도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월세 부담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총 지출은 지금까지 보증 들어간 거 5억 7천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터무니집 사용료는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하면 청년들이 해당하는 금액의 2%를 사용료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첫 해부터 이제 계속 주택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사용료 수입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첫 해는 350, 650, 840. 지금은 이제 한 해에 1,000만 원 넘어가지고 2022년에 총 1,1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고요. 지출은 보면 저희가 2018년, 2019년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그 소셜 예금을 통해서 여기 이제 출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소셜 예금에서 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를 저희가 매달 이제 북서울시에 좀 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2021년에 그렇게 해서 이자 나간 게 186만 원. 이거는 이제 소셜 예금 가실 때 뭐 0.5%나 1% 선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해당하는 이자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사용료 수입을 저희가 막 주택도 늘어나고 막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저희가 출자금은 주택에만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운영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료 수입의 일부를 이제 2022년도부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제 지출이 870만 원 한 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작년도 주요 사업을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협업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2개 단체 이상에서 뭔가 새로운 공동의 활동을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그 한 사업당 100만 원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밥이라도 먹고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금액들을 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총 3개 협업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옥상 파티, 그다음에 소풍 가는 거, 그다음에 문화예술하는 단체 3개 단체가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3개 사업이 진행됐고 이거는 굉장히 단체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네. 2022년도 그 다음에 터무닌 네트워크 모임으로 저희가 협업 파티라고 해서 서로 이제 저희 협업 지원 사업 하기 전에 이네끼리 협업해봐. 근데 우리 다른 단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왜냐 저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에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사실 잘 몰랐어요. 같은 터무닌 집에 살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청년단체끼리 서로가 어떤 단체인지 알자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단체고 우리는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각 단체들이 소개하고 거기서 이 단체 저런 거는 우리랑 같이 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장면을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협업 파티 했었고요. 현명동이 4개 단체가 살고 있는 그 집인데 그래서 웬만하게 이렇게 그 단체끼리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네트워크 모임도 했고 연대 기반 혁명 사업으로 저희가 청년허브에서 서울시 청년허브라는 데가 있거든요. 청년들께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데 거기서 하는 앵계 연결이라고 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서 3개 저희 청년단체랑 저희 터무니 제작사랑 공동으로 기획해서 공동으로 실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출자자분들은 하도 문자를 작년에 많이 받으셔서 청년 주거 포럼 할 때마다 저희 6회차를 했는데 막 계속 맨날 문자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청년 주거 포럼이랑 그다음에 세대 주거 공감 살롱 이것들이 청년 허브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 터무니 있는 집은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청년들이랑 출자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운영위원회 활동도 이렇게 했고요. 2023년도 사업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희 여러 가지 뉴스레터나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그 소셜 예금 같이 만들어서 터무니는 출자운동에 많이 기여를 했던 그 북서울신협이랑 저희 재단이 이번에는 저희 직접적으로 그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업무 협약식을 맺고 북서울신협에서 최대 10억 규모 정도의 보증금을 지원을 하기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도봉구 내에서 10억 이내로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올해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어부바가 뭔지 아시나요? 그 북서울신협 마스코트가 어부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터무니는 어부바스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것들로 저희가 좀 다양한 실험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도 막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같은 게 엄청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어떤 공간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지역과 함께 모색해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그건 이제 북서울시협이 있는 도봉구 안에서 이제 이거는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나의 지역 사업 모델로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출자 방식이 올해부터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변화 바꾸기로 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최소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여기 있는 출자자분들은 다 100만 원 이상씩 하신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리고 출자 기간 3년에서 5년 약정으로 했었고 납입 형태는 일시납이나 최장 3개월 분납이긴 했는데 거의 분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일시납이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좀 출자의 좀 문턱을 낮추려고 좀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만 원이 누구한테는 되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금액이죠. 누구한테는 출자 나도 하고 싶은데 100만 원이 너무 금액이 커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납은 금액을 낮춰서 절반으로 낮춰서 50만 원 최저 금액 50만 원으로 이제 낮추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정기 출자 우리가 매달 정기 후원 하듯이 매달 출자금을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계속 매월 출자금을 납입하는 해서 그걸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출자 방식을 하나를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액으로 매달 조금씩 모아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저희가 약정 기간을 이제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집이라는 게 저희가 전세가 최소 2년인데 갑자기 하고 1년 만에 빼고 이러면 되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3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정 기간 따로 없이 언제든지 뭐 계속 저희가 약정 기간이 있으면 요 약정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상환해드리거나 뭐 연장을 하더라도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연락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무약정 출자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고요. 네, 납입 형태는 그래서 이제 정기 출자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편은 저희가 처음에 터무니는지 운영위원회를 출범을 할 때는 이제 출자운동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출자자들을 많이 모으실 수 있는 분들, 이제 모금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몇 년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터무니는 집도 막 집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출자자들도 그때는 출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막 몇 개 단체씩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의견에 터무니집 운영에 또 중요하게 담기는 것들이 출자자의 의견들과 관점과 청년들의 관점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뭐 청년뿐만 아니라 출자자도 이제 중요한 당사자죠. 터무니는 집에서 그냥 두 개의 그룹이 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저희가 이제 집 같은 경우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융적인 부분들에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청년 4인, 출자자 2인, 전문가 2인,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재단이라든지 저희 터무니 제작소에서 이제 제일 하고 싶은 분들을 해서 총 10분 내로 해서 좀 이제 밀도 있고 슬림화해서 운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몇 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영립쌤이 이번에 쓴 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집 세상의 작은 물림이 되기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 좀 크게 3가지 좀 변화를 가지고 또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한 해 동안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주위에 한 명 더 출자자를 많이 모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들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부담 없이 저희가 어떤 뭐 행사나 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 모이는 시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오늘 청년 되게 오늘 절묘하게 반은 청년이고 사실 반은 출자자 그 인원 구성이 비슷하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터무니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